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이 주제입니다. 야권에서 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가 하루 종일 쏟아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언제 정치 등판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이제 대선 경선에 참여하느냐를 놓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는 5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권성동, 윤희숙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과 직접 만났고, 유상범,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정치 행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좀 삼가하는 편이었죠. 윤석열 자신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섣불리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들 접촉한 사실을 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은 유상범 의원, 유상범은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총장과는 굉장히 막역한 사이죠. 유상범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굉장히 윤석열의 대선 로드맵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 신당 창당은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유상범 의원과는 깊이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유상범 의원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석 의원과 만나서 얘기한 부분이 나온 것은 장모나 처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그게 정말 의혹이 있다면 자기가 정치를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의혹은 정말 없다. 장모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해온 사람이지만 남에게 10원도 피해를 끼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처가에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점검을 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 이런 부분을 정진석 의원과 교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상범 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신당 창당은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함께할 연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번 달에 정치에 참여하고 등판을 본격하고 다음 달이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이제 9월 정도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이런 수순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정치 자기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윤석열 스타일대로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이게 윤석열다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윤석열 총장의 그 성격상으로도 이렇게 뭘 좌고우면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것은 맞다. 고려해야 할 것은 굉장히 많겠지만 이 부분이 맞다라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열차에 처음부터 이제 탑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 윤석열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야권 대선 후보 아니면 전체 정치권에서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니까요. 계속해서 지금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과 양강구도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어떤 정치 로드맵을 잡느냐, 지금 많은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당대표끼리 이준석과 나경원이 가장 지금 첨예하게 붙어 있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나경원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9월부터 경선 열차를 달리도록 하자, 경선 버스가 출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준석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정해진 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11월 초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9월까지 지금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해야 하는데, 당헌 당규상으로는 지금 이번 달부터 준비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4개월 전에. 그래서 국민의힘도 새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뽑히면 다음 달부터는 경선 일정에 착수를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9월로 늦추자라는 것이고, 이준석은 그렇게 늦출 필요가 없다. 7월이든지 8월이든지 경선 버스가 출발할 때 모두 탑승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 우선, 당이 중심을 잡고 당박 후보들을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식이고, 나경원은 이제 통합우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 밖에 있는 후보들도 모두 같이 이렇게 경선 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제 윤석열의 대선 로드맵, 정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이 논쟁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경선 참여라는 것은 뭐 워낙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대선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지금 요인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신당을 창당하지 않겠다.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 신당을 창당하지 않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힘과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전체 지금 대선 전국을 뒤흔들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사실은 뭐 예상은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윤석열이 이제 국민의힘과 어떤 형태로든지 연대를 하는 또 합입당을 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면 그 전에 이제 뭐 안철수라든지 안철수는 좀 국민의당과 합당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홍준표의 복당 부분, 그 다음 지금 대선 또 주자로 거론이 되는 최재형, 김동연 전 부총리 이런 사람들도 거의 같은 시간대에 국민의힘 플랫폼으로 같이 다 모이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의견들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 대선 후보를 먼저 뽑고 그 다음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후보들과 후보 단일화를 하자. 막판에 대선을 앞두고 막판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막판 대선 후보 단일화는 굉장히 힘들다. 위험한 요인이 많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그것이 안철수, 오세훈이 성공을 했지만 다행스럽게 그것이 대선에서 그대로 또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함께 치러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맞서 있거든요. 이런 주장들이 이제 국민의힘의 자강론, 야권 전체 통합론 이렇게 나뉘어서 자강론은 이준석, 통합론은 지금 나경원이 대표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내 의견, 또 당원들의 의견,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도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의 정치 등판, 정치 로드맵이 사실상 구체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정치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국민의힘과 어떤 형태로든지 입당하든지 연대하든지 어떤 방식을 하지 신당을 창당하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등판, 이제 야권 나가서 정치 전반, 대선 전국 전반에 큰 충격,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